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20, 30대 직장인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절대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제목을 보고 뭔 이런 불효자식이 다 있어 할 수 있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자료인데 10년 전 자료죠.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이 거의 3억입니다. 초등학교 7,600만, 중고등학교 합하면 거의 9천만 원, 대학교 7,700만 원. 이렇게 표로 분석해 놓으니 정말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최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19년 양육 비용 자료고 소득 수준별 양육비 자료입니다. 월 소득 구간이 300만 원 이하는 1억 7,500만 원, 300만 원대 구간은 3억 3,400만 원, 400만 원대 구간은 4억 6천만 원, 500만 원대 구간은 5억 3천만 원, 600만 원대 이상 구간은 급격히 뛰어서 거의 10억이 듭니다. 소득 수준별 자녀 양육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나죠. 정말 이 자료만 봐도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놀랐던 거는 600만 원 초과, 즉 고소득자들 자녀의 고등학생 양육 비용도 3억 6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소득 수준별 양육비를 떠나서 정말 자녀 한 명 양육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진처럼 15년 전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등골 브레이커가 유행을 했습니다. 저 노스페이스 패딩을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입다 보니까 나만 안 입으면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모든 학생들이 다 사는 거죠.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솔직히 하나도 이쁘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노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더 초고가 옷들을 사려는 학생들도 많아 진짜 등골 빠지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뭐 옷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저학년 초등학생들도 아이폰 쓰는 분위기라 진짜 등골이 빠진다고 하네요. 뭐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갑니다. 부모님 집 가면 반찬 다 털어오죠.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반찬을 해주는 경우는 진짜 0.1% 될까 싶습니다. 나이는 성인이지만 독립을 못해서 캥거루족 된 사람들도 많죠. 반대로 결혼하고도 부모님 모시고 사려는 경우는 요즘에 0.1%나 될까요? 어찌되었든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님에게 맹목적인 헌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인생사 기브앤테이크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방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성인이 될 때까지 본인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거 저한테 몇 억을 쏟아 부었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주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앞으로 평생 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 들어가고 5에서 10년 정도만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 초년생 때 종잣돈 모으는 과정은 최우선순위이고 이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앞당길수록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니까요. 종잣돈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총알이 없어 무기력하게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똑같은 직장 동기인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자산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발췌하긴 했지만 제 실제 사례와 거의 판박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모 씨가 아닌 최모 씨 사례이고요. 물론 이러한 자산 격차는 종잣돈만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해야 하고요. 30대 직장인 A씨의 소득 및 지출 현황입니다. 이분은 월 수입이 260만 원인데 지출은 200만 원이네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사치 부리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15만 원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모님 용돈 20만 원 이것도 없애서 이 합친 금액 35만 원을 저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소득이 더 적은 경우인데 이분은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생활비 지출이 적은 것 같네요. 이분 역시 보험료 10만 원은 없애고 저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핸드폰 10만 원도 과합니다. 이분은 부모님께 용돈 30만 원을 드리지만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용돈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용돈이 아니라 본인 생활비인 거죠. 부모님에게 줘야 하는 적정 용돈이 있을까요? 서울 및 6대 광역시 25세에서 39세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매달 20만 원 용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명절, 생신, 여행 보내드릴 때 또 따로 드리고요. 물론 응답자 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 사례에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 사례를 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부모님에게 30에서 50만 원 용돈 드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한 푼도 안 주고 본인이 다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에게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면 5년 동안의 총 지급액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지는 이 6천만 원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솔직히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단 안타까운 점은 혹은 문제점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릴 기회는 한참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스타가 활발해지면서 호캉스나 해외여행 가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매장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 정말 많고요. 차도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 어려 보이는데 수입차 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뭐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라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또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말에 하나도 동의를 못합니다. 저 대기업 다닐 때에도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으는 직원들 수두룩 빽빽하고 지인들 만나다 보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이를 모두 소비하는 사람도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늦었어, 우린 안 돼 하면서 변명은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며 살아갑니다. 어찌되었든 제 이야기의 본질은 종잣돈을 미친듯이 빠른 시간 안에 모아야 경제적 자유를 조금이라도 빨리 이룰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여행, 호캉스, 명품 소비 이런 비용 지출은 당연히 줄여야 하고 거기에 부모님 용돈까지도 제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주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피와 살을 깎는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뭐 개인의 인생이니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지금 부모님 용돈도 못 주면서 수시로 호캉스, 술 먹고 다니고 싶나요? 종잣돈으로 자산을 불려서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고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그걸로 부모님 용돈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또는 이 월세 받은 것을 모아서 부모님 여행 보내드려도 되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주면서 미친 듯이 4년 동안 1억을 모았습니다. 물론 1억 모으기 전부터 투자 공부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주변 또래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산이 많습니다. 현재 월세 세팅도 해놔서 매달 월세 수입도 들어오고요. 추가로 서울에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기반은 악착같이 사회 초년생 5년 동안 종잣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안 줘가면서까지요.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은 안 드렸지만 제가 불효자인가요?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효자, 불효자 개념을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 강조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투자에 찬성을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좋다? 또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기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특히 경제, 금융 쪽으로 지식이 전무하신 부모님의 의견, 가치관을 배워서는 자녀도 똑같이 가난해집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매번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데 자녀 보고는 넌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집안에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빚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빚지면 안 돼. 또는 사람은 무조건 근로를 열심히 해야 돼. 또는 안정적인 공무원, 교사가 되기 위해 국영수만 공부하고 다른 모험은 절대 해선 안 돼. 정말 투자에 대한 가치관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를 조금 더 이루고 싶으면 부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야 합니다. 요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를 자녀에게 그대로 주입시키죠.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로 보여주면 결국엔 설득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하면 저 망하는 줄 알아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할머니,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의 반대도 심했죠. 투자 계획과 자금 흐름, 계획을 명확하게 만들고 투자로 수익을 본 것을 결과로 직접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의 투자 행동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반대했어도 저는 투자를 했을 겁니다. 가족, 주변, 지인 모든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저보다 공부한 사람이 없었고 저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 본 수많은 부자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기에 제가 이러한 분들까지 무조건 용돈 드리지 말고 등한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20, 3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은 부모님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연금 등을 수령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용돈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더 독하게 돈을 모으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월급 200만원 받고 자취하며 살아가는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어떨까요? 나부터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마음 편안하게 자녀 용돈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부모님에게 용돈 30만원은 드리지만 실질적인 독립도 못하고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또 돈 달라고 하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안 해도 부모님이 딱 봐도 안쓰러워 보이니 자녀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 돈은 당연히 본인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녀에게 퍼주고 본인은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투자로 인한 차익으로 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리고 월세 수익으로 부모님 용돈 드리기, 생각만 해도 좋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용돈을 원하시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든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든지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드릴 수 있겠지만 자주는 안 됩니다. 선택은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